참 사는 게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자식도 어떤 자식은 되게 넉넉하게 잘 살고 어떤 이는 또 되게 힘들게 삽니다. 아니, 부잣집 자식하고 이 가난한 집 자식하고 이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난다라는 건 그래도 좀 인정을 할 만한데, 어떻게 한 부모 아래에서 형편이 똑같은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이 경제적인 격차가 생기는 거, 이건 뭘로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요즘 와서 부쩍 들더라고요. 어떤 이는 되게 넉넉하게 이렇게 살고 어떤 이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참 납득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천천히 따져보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찾아보면 또 한결 이해가 됩니다. 이 경제적으로 되게 넉넉하게 사는 그 집 자식은, 그 자식은 되게 열심히 사는 거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 일을 찾아 나서고, 월급을 좀 더 주는 일, 좀 더 힘들지만 보상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고 흔쾌히 도맡아서 하고 공부도 하고 좀 힘들어도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돈을 더 벌어서 힘은 들지만 돈을 더 벌고 또 그 돈을 번 걸 가지고 또 잘 굴리려고 저축도 하고 뭐 시행착오나 실패도 겪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전진해 나가며 감당을 하며 살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되게 힘들게 사는 이 자식은 일을 하다가 말다가 뭐 이건 이렇게 힘들어서 못하겠고 저건 저래서 못하겠고 부모가 안 도와줘서 그러고 이유는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넉넉하게 잘 사는 자식하고 비교하면 좀 이제 마음가짐이나 태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왕이면 전자가 돼야 된다, 전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합니다. 근데 창피하게도 저도 이제 지나온 시간들 되돌아보면 우여곡절 걷고 사기 당하고 생각처럼 뭔가가 안 되고 계속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되게 좀 벅차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직장인의 모습은 그래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돌고 돌아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뭐가 되었건 간에 이 직장인 신분을 최대한 오래 붙들고 있어야겠다. 그래야 삶이 좀 더 오래 지속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니다, 그건 현명한 모습이 못 된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제 경험에 미루어 보면 그렇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뭔가 사업을 해서 잘 될 확률도 되게 적고, 자영업자 분들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3분의 1 토막이 났다,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걸 이제 들어보면 정말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되죠. 특히나 이 자영업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제일 어려운 점은 이 등락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변동폭이. 지난달에 500을 벌었다고 이번 달에 500을 벌 수 있다라고 장담 못하죠. 지난달에 500 벌었지만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 수도 있고 2000만 원 벌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버는 게 하나도 없는 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항상 돈을 벌어도 돈을 많이 벌었다 한들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이제 예비비로 항상 대비책을 갖춰 놓더라고요. 어떤 데는 정말 빵 터져 가지고 웬만한 진짜 월급쟁이들 5배 10배 벌어도 그걸 항상 이제 다음번에 꺼진다라는 거, 그 거품이 꺼진다라는 걸 알고 정말 매출이 안 나올 때, 벌어도는 돈이 없을 때 돈을 쓰는 걸, 자기 돈을 꺼집어내 써야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또 항상 그렇게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10년에 한 번씩 뻥 하고 터지면 그 번 돈 가지고 나머지 10년을 또 먹고 사는 거라고.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월급쟁이 마인드하고 똑같으면 큰일 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영역에서든 이 자기만의 이 뚝심,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제 영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공,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더라고요. 저처럼 뭡니까 그 변동폭이 큰 걸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 이런 사람들은 이 직장인이 맞는 거지 자영업이나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건데, 이 마음가짐과 태도가 진짜 우리 삶에 거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더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좀 더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많지만,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좀 더 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게 훨씬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남들 다 이렇게 비싼 외제차 끌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되게 그드름 피우면서 되게 잘 나가는 거 보면 부럽죠. 솔직히 부럽습니다. 근데 잘 따져보자고요. 남들 부럽다고 그거 흉내 내느라고 나의 가정이 휘청거리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친구 만나서 되게 맛있는 거 먹고 되게 여유 부리며 그렇게도 만날 수 있지만, 또 다르게는요, 그냥 산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나눠 먹고 그냥 김밥 좀 나눠 먹고 그냥 생수 한 통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렇게 지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꼭 돈을 많이 들여서 꼭 무리하게 써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해외에 가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동남아든 여행 가면 유럽 관광객들 와가지고 안 쓴대요, 짠돌이처럼. 근데 한국 애들 와서 씀씀이가 크니까 한국 관광객들을 되게 좋아한대요. 왜? 펑펑 쓰대니까. 근데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그 큰 경제적인 충격, 쓰나미를 안 겪어본 탓에 못 모르고 철없이 그렇게 쓰는 거고, 유럽인들은 이 경제위기, 경제공황 이런 것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돈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짠돌이처럼 군다고 하죠.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우리도 시간이 지나서 5년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면요, 한국 관광객들 짠돌이네, 돈 되게 안 쓴다 그래, 이러면서 아마도 그 다른 나라에 있는 상인들이 한국 관광객들 짠돌이, 구두쇠 이렇게 얘기하는 날도 올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 어떻게 살아야 안전하게 지낼지를 잘 좀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